2025년 12월 8일 뉴욕에서 K-팝을 멸망시켜버릴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고 물증은 없었던 미니진 전 대표를 향한 조직적인 역바이럴이 있었잖아요. 범죄자들의 꼬리가 마침내 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스모킹 건이 발견된 장소가 약간 충격적인데요.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인데 스테파니 존스라고 하는 미국 홍보대 행사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스테파니 존스가 법원에 제출했던 포렌식 증거 자료들에서 미니진을 향한 역바이럴 프로세스가 발견이 되었고, 이 사건이 현재 미국 내에서 K-팝의 이미지를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문서는 미국 법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굉장히 낯선 문서들이에요. 근데 이 낯선 문서들 사이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미니진의 역바이럴 증거가 연방법원 공식 문서로 박제가 되어서 나왔어요. 미니진 대표가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이 역바이럴 공장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왔고, 이 역바이럴의 주체는 놀랍게도 태그PR이라는 하이브의 자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알려면 재반 정보가 좀 필요한데 아주 짧게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있습니다.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상대 역이자 감독인 저스틴 발도니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았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라이블리의 남편을 향해서 악성 여론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남편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린랜턴입니다. 라이블리는 남편과 자신의 이미지를 누군가가 고의로 망치고 있고, 그게 발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역바이럴 업체이자 하이브의 자회사인 태그PR과 저스틴 발도니를 고소해버리거든요. 하이브는 현재 한국에서 방시혁 의장이 출국 금지와 자산 동결까지 때려맞고 경찰 조사까지 5번이나 받아도 언론에서 딱히 크게 보도를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사건으로 작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옴과 동시에 소송에 휘말린 하이브의 자회사 태그PR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 바로 경쟁사 존스웍스의 대표인 스테파니 존스인데, 하이브의 자회사인 태그PR이 이 모든 역바이럴은 스테파니 존스가 꾸민 짓이라면서 자신들이 한 짓을 경쟁사 대표에게 다 덮어 씌우고는 소니 픽처스와 같은 협력업체나 언론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아예 스테파니 존스를 매장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사람을 완전히 잘못 건드렸어요. 스테파니 존스에게는 원래 제니퍼 아벨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태그PR이랑 붙어먹으면서 대표인 스테파니를 배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제니퍼 아벨이 내부 폭로자가 되어서 스테파니 존스가 굉장히 악랄한 짓을 했고 굉장히 악덕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 폭로를 하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모든 걸 스테파니 존스에게 덮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스테파니 존스는 한동안 국민 비치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니퍼 아벨이 존스웍스의 직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스테파니 존스는 제니퍼 아벨이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전부 다 포렌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고, 거기엔 엄청난 역바이럴의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그와 더불어 미니진을 향한 역바이럴 증거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이브가 지금까지 미니진을 상대로 역바이럴을 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뭐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태그PR이라는 게 당시에 하이브의 회사인 거는 맞는 건가, 자회사인 건 맞는 건가 라고 한다면은 시계를 2024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 아메리카는 헐리우드의 악명 높은 바이럴 업체 태그PR을 전격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인수대금을 지불했던 주체가 미국 지사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하이브 본사 금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헐리우드에서 여론 조작을 수행하던 이 업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금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지난 1년간 태그PR로부터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거의 매장당할 뻔했던 스테파니 존스 대표가 이렇게 최후의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스테파니 존스는 말뿐인 그런 해명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여기 법원 문서로 보면은 그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미니진 대표 말고도 6명 정도가 역바이럴을 더 당했다고 해요. 그냥 한국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역바이럴들만 신경을 써왔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역바이럴이 진행이 됐냐면은 이렇게 미니진 단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허위사실 엄청나게 많이 담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바이럴을 하는 거죠. 유튜버들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레딧이나 여러 가지 커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의 돈으로 샀던 미국 회사가 미니진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데스노트 같은 걸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해가 쉽도록 관계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음흉한 시오니스트로 알려진 스쿠터가 있습니다. 이 스쿠터가 하이브 USA 대표였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작년에 이 역바이럴 업체인 태그피아를 인수를 하는데 이 자금이 하이브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하이브 본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역바이럴 업체의 핵심 인물이 멜리사 네이선 그리고 제니퍼 아벨인데요. 얘네들이 미니진과 라이블리를 자살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라이블리한테 지금 하나로 2200억짜리 소송을 당하니까 그걸 다시 스테파니 존스한테 덮어 씌웠고, 스테파니 존스가 포렌식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이쪽 라인이 완전 개폭망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 태그피아이 인수되자마자 제작을 한 게 바로 미니진 닷넷이죠. 허위 사실들밖에 없었고요. 자신들도 이제 그걸 알아서 1년짜리 서버 계약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미니진을 1년 안에 자살을 시키려고 만든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댓글들이 전부 다 이 미니진 닷넷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존스웍스의 대표인 스테파니 존스나 라이블리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었고, 문서에 따르면은 이 외에도 6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그피아에 있는 여자들이 진짜 악랄한데 멍청해요. 이 진짜 악랄한데 멍청한 이 여자들인 게, 메타데이터는 서버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메타데이터를 까보면 여기 로그 기록에 태그피아의 실무자들의 IP 주소 그리고 하이브 아메리카 측의 접속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언론 플레이로만 그냥 누명을 씌우고 커뮤니티에다가 헛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은 그게 누명이 씌워지겠냐 말이에요. 알리바이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거짓말에 거짓말만 반복을 해왔지만 이제는 반박이 불가한 상황까지 온 거고, 그래도 스쿠터 브라운이 업계에서 거물이고 그런데 라이블리와 그린랜턴이 너무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이블리 측에는 현재 전직 CIA 고위 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그피아는 그냥 망한 거라고 봐야죠. 실제로도 지금 하이브는 이쪽 태그피아의 지분을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소송 전망을 보자면은 이 사건의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끝났습니다. 물증이 이미 다 나와버렸는데 더 이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죠. 배상액이 지금 6천억입니다. 발도니는 이거 6천억 없으니까 파산 신청하겠죠. 파산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업계 신뢰도가 박살이 나서 다시는 연예계 일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역바이럴 업체인 건데 왜 존재해야 했는가? 저는 그 스쿠터 브라운과 펍데디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스쿠터 브라운과 펍데디는 잘 알려진 깐부예요. 둘 다 소속 연예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로 유명하고 둘이서 엄청 절친입니다. 이 스쿠터 브라운이 매니저로 일을 했었던 저스틴 비버는 어릴 때부터 디디 파티에 참석을 했었고, 믹밀도 아주 자랑스러운 힙합씬의 제왕 자격으로서 디디 파티에 참석을 했었고, 테일러도 디디 파티에 참석시킬 수 있었는데 테일러는 진작 스쿠터로 손절을 했었죠. 이 두 사람이 연예인들을 왜 괴롭히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디디 파티에 참석을 시키고 역바이럴이나 괴롭힘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평생 부려먹고 디디 파티에도 참석시키고 그러려는 거지.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 연예인을 하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노예 계약에 서명을 하고 디디 파티에 끌려갈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앨범을 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빚이 막 100억 쌓였다 쳐요. 그러면 디디 파티 갈래? 신장 하나 떼낼래? 그러면 디디 파티 가야지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100억 빚이 제가 쓴 돈도 아닌데 막 디디 파티 끌려 다녀야 되고, 소송 걸어봤자 판사 새끼가 막 뇌물 처먹고 와가지고 신곡 준비됐다고요 막 이럴 건데, 연예인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K-팝 산업이라는 거는 신종 대출 사기, 신종 취업 사기, 신종 인신매매, 이거에 합쳐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모두 한국을 떠야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하다못해 디지털 이민이라도 해야 돼요. 이제 개개인이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럼 딱히 국가도 필요 없는 거고, 계절씨들을 막 연장자 대우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운동권, 영포티, 극우 지지자, 정치인, 통일교, 단월드 이런 것들 전부 다 단절을 하되 같은 소비자들끼리는 연대를 하고, 또 황색 언론은 오로지 트래픽에만 목숨을 거니까 무관심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알려드렸는데 좋아요랑 공유 그리고 댓글 무조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